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5월달하고 7월달에 하지 못했던 그 사진 수업을 조금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반 학생들은 OBS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반은 앞에 부분 브릿지라는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건데 그 브릿지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월요반 학생들은 그 뒤에 나오는 OBS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하는 그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은 아도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사진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진 작업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 놓긴 하는데 실컷 찍어 놓고서 막 이만큼씩 쌓아 놓는 거죠. 그러고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찾기도 어렵고 그 사진 중에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들 몇 장을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파일들을 다 찾아야 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같은 것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아도비사에 나오는 브릿지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처음에 이미지를 찍은 것들을 보고 거기서 정리가 되거나 어떤 선택한 사진들을 그 포토샵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브릿지 프로그램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내가 찍은 사진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아도비 포토샵을 통해서 조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주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주 내지 3주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우리 매번 왜 작년에 보면은 사진을 찍어 놓고서 좋은 사진들 왜 이번 달의 사진 혹은 뭐 2주의 사진을 골라서 그 SNS에 올리는 작업을 매번 새롭게 했었어요. 그러려면 사진을 찍은 걸 다 카메라를 통해서 뒤져보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하는 동안에 일단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아도비에 가서 다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까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으면 그냥 사진을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선택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아도비 포토샵을 열어서 자기가 선택한 사진을 조금 더 이쁘고 아름답게 정리를 해서 다시 그걸 저장하고 정리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워크플로우라 그래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흐름도 같은 것들인데 그런 작업의 흐름을 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작년, 재작년에 사진 작업은 많이 했는데 뭐가 문제였었냐 하면은 그 밴드에 사진을 올린 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냥 1년 동안 계속 찍기만 하고 카메라 안에 저장해 두는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할 경우에는 그, 그 해 찍은 사진이 만약에 1000장이다, 2000장이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그걸 다 찾아갖고 어떤 사진을 내가 찍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어떤 사진이 좋은지도 분류하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 흐름을, 작업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몸에 익혀서 늘 사진을 찍으면 그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하고 포토샵으로 열어서 사진을 리터칭 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듬는 작업까지 해서 다시 저장해서 정리하는 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몸에, 흐름이 이제 몸에 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글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나 다른 그 서치 프로그램을 써서 직접 치시면 돼요. 여기다 저는 어도비 브릿지 무료 다운로드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래서 엔터를 하면 어도비 브릿지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게 뜨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어도비 브릿지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어도비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어도비사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치한 걸 열어보셔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다 누르셨죠? 다운로드 누르고 그 다운로드가 되면 그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 센터마다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여쭤보시고 그 설치까지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수 있는 데까지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서 직접 열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도비 브릿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시려면은 그 어도비 브릿지의 프로그램을 일단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셔서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 메뉴를 보시면 어도비 브릿지 2020 그 다음에 파일, 편집, 보기, 스택, 레이블, 도구, 창, 도움말 이렇게 메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하죠. 너무 메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겁먹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도비 브릿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만을 가지고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위에 메뉴를 보면은 기본, 라이브러리, 필름 스트립, 출력, 메타데이터, 키워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열어서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열어서 보려면 폴더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폴더를 찾아보려면 제가 여기 쉽게 읽는 사진학 강의 노트라는 책에 쓰였던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열어봤어요. 자, 여기 이제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기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메뉴를 여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찍었던 뉴욕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사진을 볼 수 있는 썸네일 크기로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진이 정말 얼마나 잘 찍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피하고 조금 사진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요 기본 메뉴에서 제가 지금 어도비 브릿지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필름 스트립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열면 요 기본 메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본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름 스트림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밑에 썸네일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사진이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사진 볼게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사진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골라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기본 메뉴에서 필름 스트림 메뉴로 전환한 상태에서 거기서 사진을 한 장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뷰잉이라 그러죠. 사진을 보고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메타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 메뉴를 보면은 되게 복잡하죠. 여기 좀 전에 64번 사진이었어요. 이게 지금 필름 스트립으로 보면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이렇게 그 숲속에서 바깥에 논이 보이고 아파트 단지가 멀리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지금 내가 원래 촬영했을 때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보면 F11,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초, ISO 250, 그 다음에 그 사진의 크기가 5120 곱하기 3407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흑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조리개가 11로 촬영이 되었고 200분의 1초로 촬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ISO는 250에 세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5120-3407이라는 크기는 실제로 거의 1.5m 이상으로 확대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건데, 이거는 촬영할 때 여러분들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 촬영된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는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을 했고 어떤 조건에서 촬영을 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연습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조리개를 이렇게 바꿀 때와 저렇게 바꿀 때 어떤 식으로 사진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IPTC 코어는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그 내 카메라 안에 성민킴이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에는 뭐든지 그 파일에 제 이름이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카메라에서 세팅을 한 거를 다시 고치려면은 요 옆에 연필 기능이 있죠. 연필 기능에다가 직함이 뭐냐? 나는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대마왕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를 입력하려면은 경북 경주시 태종로 399 이안 아파트 뭐 이렇게 혹은 188 경주시 태종로 188 경주대학교라고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어디다 보낼 때도 이 지금 내가 적어놓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그대로 입력된 상태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이 요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까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IPTC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기능을 보시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지를 만든 위치,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저장할 수 있고 위치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진이었는지를 행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행사에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제가 새로 입력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대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필름 스트립으로 갈게요. 그래서 필름 스트립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사진을 한 장 한 장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다가 난 이 사진이 최고로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메뉴 보면은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혹은 색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자기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별로만 한다면은, 별표로만 한다면은 이 사진은 별 5개 등급 중에 별 5개다 라고 생각하는 사진은 별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레이블에 보면은 옆에 나는 맥킨토시를 쓰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를 써서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PC에서는 이게 컨트롤 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5번을 누르면은 별표 5개와 동일하게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당구장 표시 커맨드 키 플러스 5를 누르면 별표가 5개가 먹여진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컨트롤 키 플러스 5번을 누르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별표 5개를 먹인 것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선택한 상태로 키보드에서 커맨드 5를 했더니 똑같이 별표 5개가 딱 먹여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트롤 5번을 누르면 똑같이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그거보다는 마음에는 드는데 아까 별표 5개 정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3 정도 주겠다. 아까 뭐 단축키는 뭐였죠? 컨트롤 3.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 컴퓨터를 쓰면은 커맨드 3을 누르면은 별표 3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또 제일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럼 별표 5개를 할게요. 그래서 별표 5개짜리를 한 3개만 선택하고, 그럼 지금 별표를 내가 이때까지 5개짜리를 3장의 사진에 줬고, 그 다음에 한 장의 사진에 별표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위에 메뉴에 다시 돌아가셔서 키워드를 보면은 필터가 있어요. 필터. 키워드 메뉴에 가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필터에 보면은 여기 별표 5개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장이라고 나와 있죠. 별표 1개가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별표 5개를 빼면은 요거 별표 3개짜리는 한 장이죠. 그래서 나는 요거만 따로 저장을 해두고 싶다. 그러면 별표 3개와 별표 5개짜리 4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요것들만 따로 선택하고, 여러분들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복사 위치라는 게 나와요. 복사 위치. 그래서 내가 이제 복사를 할 위치를 선택하고,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베스트 샷, 나의 베스트 쇼트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베스트 쇼트에 요거를 열기를 해 놓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저장이 4장이 되는 거예요. 복사로. 보시면은 복사 위치, 나의 베스트 쇼트. 아까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저장이 되느냐고 묻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 저장이 된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것들 중에 내가 별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 별표를 선택한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별도로 저장을 해서 다른 폴더로 옮겨 놓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사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정리했던 사진들에다가 다시 정보를 새로 입힐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우클릭해서 파일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파일 정보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했던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요 기능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문서 제목은 축제라고 했어요. 이 사진은 축제에서 찍었던, 캄보디아에서 축제 기간 동안 찍었던 사진이에요. 작성자는 뭐죠? 작성자는 김성민. 설명은 물축제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물축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물축제에 참여한 보트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라는 것은 이 사진을 나중에 찾을 때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서 찾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키워드는 뭐죠? 축제, 콤마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 물축제, 해외여행,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꼭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입력해 두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중에 이 사진을 어디다 보내도 이 데이터는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기본적인 문서의 정보를 보고서 그쪽에서 캡션, 사진 설명을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정리해서 사진 설명을 붙이고 따로 분류하고 내가 원하는 사진들, 꼭 다시 저장하고 싶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반하고 수요반 공동으로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한 것들을 쭉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내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따로 어디에 보내고 싶은 사진, 기억하고 싶은 사진들을 따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바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나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정리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월요일반, 수요반 모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월요반은 지금부터 OBS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BS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마치 방송국 시스템처럼 이 화면을 넣었다가 저 화면을 넣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해서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종합 제작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인 방송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게임 프로그램, 게임을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한다거나 내가 게임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써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축적할 수 있는지, 쌓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OBS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OBS를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인터넷, 저는 이제 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익스플로러를 쓰든지 아니면은 구글 크롬을 쓰든지 해서 저는 이제 구글에서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상하네. 구글을 치시면은 구글에 이제 OBS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BS 다운로드를 치시면은 내려받기 OBS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직 컴퓨터가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인지 혹은 제가 쓰는 것처럼 애플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인지를 구분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애플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OBS 윈도우 그 다음에 인스톨러 내려받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되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윈도우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설치는 제가 다 못해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이미 그 애플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상태이고 그 애플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복잡해하고 그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요반하고 마찬가지로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OB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만 했어요. OBS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요 포토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조금씩만 띄워가지고 수업을 같이, 수요반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까지 다 편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지난주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이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더위 잘 이기시고 모기한테 물리지 말고 모기한테 물리면은 뭐 약 버물리 뭐 이런 약 잘 바르셔서 아프지 않는 게 지금은 최고입니다. 여름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고 뭐 이렇게 잘 쉬고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